행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투자를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 2차 전지야말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최근까지의 2차 전지 관련된 동향과 앞으로의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함께 또 낱낱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가시죠. 진짜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많네요. 역대 최대 규모에다가 또 2차 전지 관련 산업 전시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인터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각각 주요 국내 배터리사들은 차세대 어떤 기술에 좀 주목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먼저 살펴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엔솔에서 첫 번째 일단은 가장 메인으로 이번 전시를 한 게 바로 셀투팩 기술입니다. 셀투팩 기술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 셀, 모듈, 팩 이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 중에서 모듈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듈을 없애고 셀을 더 넣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무게를 낮추고 밀도를 높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기술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장점을 고루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무게도 가볍게,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중간에 열 전이 지연이 가능한 소재를 적용을 해서 중간 이 셀 중간중간에 넣어서 열전이를 지연하여 안전하게끔 만든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에너지를 가능하게끔 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차세대 새로운 기술로 셀투팩을 현재 이렇게 전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같이 볼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기차 또는 다양한 모빌리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원가 절감도 있겠지만, 일단 부피를 줄이면서 무게를 낮추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부분에 가장 큰 포커싱을 맞추면서 그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이번에 전시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주요 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다 보니까 좀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고분자계와 화합물계로 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고분자계는 쉽게 말해서 액체에서 고체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겔 타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황화물계, 온전한 고체의 형태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듣기로는 한 2030년 양산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다가오는 미래에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잘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가 또 위에 서면서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 1위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또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에 와봤습니다. 삼성 SDI에 와서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설명 다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번 인터배터리 진행하는 중에 삼성 SDI의 주가가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 SDI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하나 싶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있는데, 삼성 SDI는 그 중에서도 각형과 원통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파우치형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삼성 SDI는 처음부터 이 각형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를 짚었고, 각형을 좀 더 주도적으로 좀 개발하고 이를 양산
계속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 이 배터리에서 가장 첫 번째 풀어야 할 숙제가 안전성인 겁니다. 화재를 방지하는 것인데, 자, 이 배터리 팩, 이 셀 안에는 여러 가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등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 고체인데 하나가 딱 액체입니다. 그게 바로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 같은 걸 발생을 했을 때 셀이 터지면서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 전해질, 유일한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서 화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가 손상되고 거기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다른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또 손상이 되고 화재가 더 크게 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각형이 중간에 보시면 조금 이제 홈이 나 있습니다. 이 홈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배터리의 그 문제점을 이 배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파우치형 대비 각형이 좀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 각형을 메인으로, 그리고 원통형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나가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셨을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 앞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이 삼성 SDI의 전고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터리 셀 안에는 다 고체로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럼 이걸 왜 고체로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화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충격에서의 좀 강도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안전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뀜으로 인해 분리막이 없어도 돼서 분리막이 빠질 수 있고요. 음극에 있는 이 흑연이 리튬 메탈로 바뀌면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양극으로 더 채우면서 보다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국내 주요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결국엔 이 전고체 배터리로 향해 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이런 움직임들이 보다 더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이 팀을 구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고객사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7년 실질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삼성 SDI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I의 그런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실체화가 되고 양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고체에 맞게끔 하는 전해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그 전해질이요. 기존에 전해질이 액체였던 이유는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그 중간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전극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거를 고체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온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그 전해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를 잘 하고 잘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유망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투자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더 뛰어들며 올해부터는 특히나 전고체 관련 밸류체인을 형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밸류체인에 누가 포함이 되며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앞서가려고 하는 삼성 SDI에서 그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면 분명 다른 고객사들도 그 밸류체인의 기업에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
과연 삼성 SDI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위에 서며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실질적인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기업들까지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 SDI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앞으로는 좀 더 이 삼성 SDI와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근데 제가 오늘 삼성 SDI 관계자분과 말을 하면서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제 말로 표현하자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벌릴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진짜 돈이 될 만한 사업이느냐, 이게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파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 기술력이 좀 이제 보여줄 만한 기술력이느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좀 더 자신있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삼성 SDI가 주목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확실히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팀까지 꾸리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삼성 SDI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좀 전해드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제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시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LFP 배터리는 워낙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치킨 게임 시장에 같이 뛰어든다라는 것은 사실상 큰 경쟁력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LFP 플러스라고 해서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 LFP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며 가격 라인을 조금 더 상향한 모델로 지금 진출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로 인해 저기 바닥에 있는 LFP 시장은 굳이 뛰어들진 않지만 그 윗단에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돈이 되는 사업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 삼성 SDI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보더라도 삼성 SDI의 실적 흐름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세대 다른 기업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보다 더 우선시 상용화에 접어드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괄목한 성과를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에코프로 그룹에 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이번에 가장 메인으로 내건 컨셉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쫙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 이게 현실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면 전체적인 원가 절감을 무려 30%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 거냐면, 에코프로 그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소재 라인을 폐배터리부터 전구체, 실제 양극재를 만드는 것까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원료,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배터리 양극 소재에 대한 생산 과정을요, 하나의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구현을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생산 단지를 이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뽑아내어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또 양극재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나의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각 과정에 대한 원가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현재 포항 캠퍼스에 무려 12만 평 부지에 2조 원을 투입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이다, 현재로서는 좀 유일하게 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보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참고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에코프로라는 그룹이 이러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원가를 절감하며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통해 앞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기업이 될지 또 함께 같이 관심을 가져보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포스코 그룹 포스코홀딩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물질이 결국 소재죠. 그래서 앞으로는 2차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내지는 대중화로 갈 때 있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그 소재를 얼마나 더 잘 만들고 더 값싸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다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을까, 즉 풀 밸류체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그런 밸류체인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경쟁력의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산을 통한 리튬, 니켈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리튬 니켈을 발판 삼아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해서 또다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 2차전지 배터리 셀을 만든 업체들이 삼성전자, SDI를 중심으로 또 뭐에 집중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고체 전해질, 그 고체 전해질 역시 포스코 그룹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며 양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해서 크게 6가지 이 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사의 가장 큰 강점인 이 광산을 확보한 채로 리튬과 그 다음에 니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산에서 특히나 포스코 그룹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습식 재련과 건식 재련 모두 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니켈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이렇게 확보한 리튬과 니켈을 토대로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에서 더 나아가 이제 또 음극재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음극재는 천연 흑연,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구조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산을 통해 리튬, 니켈,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까지 살펴봤는데, 차세대로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계속적으로 많이 보급화가 되면 될수록 그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배터리의 안에 있는 물질들을 좀 뽑아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보자라고 하는 리사이클, 이 시장도 이제 포스코 그룹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고체 전해질 또한 고객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기술 개발과 시제품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보다 더 양산화되고 대중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고체 전해질 사업부 역시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사의 이 전반 풀 밸류체인을 한번 싹 훑어봤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마찬가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인터배터리 2024에 또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다녀온 저의 소감을 좀 짤막하게 남기자면, 첫째, 와, 대단한 열기. 제가 전시회를 그래도 꽤 다녀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본 전시회 중에 가히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도 역대급,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역대급,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역대급. 정말 뜨거웠던 현장이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2차전지라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확실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한 차례 상용화에서 대중화로 가는 그 과정인 캐즘의 영역에 있긴 하겠지만, 분명 이 흐름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이고, 즉 도태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결국 위에 서는 업체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독식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확실히 좀 많이 포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현재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3사만 보더라도 하이니켈 구조에서 더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소재단에서 봤을 때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같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져가면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2차전지라는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더 대중화가 간다라고 봤을 때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과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를 발판 삼아 각 기업들이 더 보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우리나라 국가 경제 역시 2차 전지라는 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같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같이 또 소망하며 응원하며 오늘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